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 54분 비트코인 현재 9,700만원대로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밤 9시 30분에 CPI가 잡혀있고 이후에 새벽으로 3시로 넘어가게 되면 또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금리 결정은 동결로 예측이 되고 중요한 거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될 FOMC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다.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도표가 연초에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의사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2번 정도로 좀 줄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물가 지표도 사실상 이번 주에 CPI 발표를 하지만 3.4%를 예측을 하고 있고, 요거는 낮아지는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달과 전전달과 좀 비슷한 수치로 예측을 하는 거고, 이게 3.5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또 지금 숏의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좀 관망세, 횡보장세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좀 대부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지수가 27만 2천 개가 증가했어요.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아직 튼튼하다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 발표 이후에 여기서 72K 이 통곡의 벽을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직 하락의 힘의 세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하락이었고, 이런 하락 이후에는 보통 2파 3파가 따라 나오기 마련이고, 좀 크게 밀릴 경우에는 이런 식의 조정도 충분히 한번 주고 나서 또 반등 주고 추세를 살려서 그 다음 파동 때 돌파하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수직으로 한 번에 밀어내려서 지금 69K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V자로 내림폭을 다 말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주 CPI,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되는데, 사실 좀 그렇게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게, 미리 차트를 올려놨다라는 측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거든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반등이었지만 이후에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려주는 모습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72K 72,000달러를 뚫지 못하고 좀 크게 내렸다는 것은, 이번 주에 CPI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라고 하면은 1파 2파 1파는 이미 나왔고, 하락 2파 3파가 좀 더 나오면서 비트코인 64,000달러 정도를 찍고 조금 들어올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간일 수가 있겠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땐 살짝 꺾이는 흐름, 원화 기준으로 보셔도 일봉상 여기서 이제 결국엔 1억을 못 넘기고 조금 이제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9,300만원 지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지지를 계속 해주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올리냐 아니면은 좀 크게 밀릴 경우에는 9,300만원 이탈 시에는 8,800만원 정도 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또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금 물론 이제 롱으로 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롱 반등을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비트코인 지금 단기 횡보 구간을 그리고 있고, 이 안에서 좀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 내에서 위로는 이제 69,800 정도, 아래로는 69,100달러 정도 잡혀있는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주말 동안 해가지고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횡보 장세가 좀 수요일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나올 수가 있고, 이 지표 발표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텐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래로 빠져도 요 자리, 여기 큰 아래 꼬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68,000달러 살짝 깨주고 큰 반등, 그러니까 이 아래 꼬리를 한번 깨주고 반등이 세게 나오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위로 간다라고 해도 한 번에 이 72,000달러 갭을 메꾸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내린 거의 절반 정도 올려주는 71,000자리 정도 회복해주고 빠지는 이런 그림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예측성 움직임은 위로 갔다가 밀리는 거, 아니면 아래로 찍었다가 들어올리는 요런 흐름이 CPI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CPI가 좋게 나올 경우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안 좋게 나온다라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한번 빼고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잘 노려서 단기 매매를 이번 주에 좀 진행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경우에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터진다라고 해도 밑으로 뺄 경우에는 좀 크게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횡보 구간 저점 자리는 손절을 잡고 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제 숏을 보더라도 여기 69,800짜리는 숏 손절을 걸어두고 추가적인 이제 하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상 저번 주에 나온 이 큰 음봉에 의한 약간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롱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좀 타점을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빠져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급락 이후에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세게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여기서 이 반등이 뭐 크지 않아 보여도 여기 저점 찍고 쭉 밀어 올려줬을 때 그래도 1.6% 정도 단기로 어느 정도 배율을 뭐 20배 30배 정도 썼다라고 하면은 20, 30% 4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면서도 이 구간에서도 횡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쭉 반등이 나왔을 때 1% 정도의 변동성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번 주는 최대한 이제 적절한 타이밍,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고 확실히 여기 저점 깨고 나와서 아래 꼬리 달리는 거 보고 아마도 68,000달러 이탈하고 67,600 정도 요 자리에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런 타점들,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쭉 최근에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그런 매물대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매물대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강한 V자 반등이 또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요런 타점을 조금 노려서 잡아볼 예정이고, 위로 올려친다라고 해도 뭐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그림이 좀 나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저항자리 굉장히 강한 저항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한번 크게 꺾이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조금 구사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봉 관점에서도 저번 주 주봉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봉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저번 주에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추가적인 주봉 관점에서의 약간 이제 중기 상승 관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저번 주 주봉의 이 꼬리를 먹어주는 이 상승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주봉 보시면 저번 주 꼬리 결국에는 72,000이죠. 여기까지 만약에 이번 주에 먹어주면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6월에 어떤 월봉 마감 그리고 7월달까지도 강세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만큼 뚫지 못한 자리예요, 지금 72,000. 근데 이 72,000을 뚫어준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상승, 충분히 8만 달러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번 주 주봉,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이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좀 심하게 빠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이 횡보 구간 저점도 아까 전에 이제 이탈이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횡보하던 아래 꼬리까지 지금 이탈이 좀 세게 나오고 지금 반등이 소폭 들어오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 자체도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가격 상승이 나오려면은 호재, 이더리움만의 호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ETF 정식 출시,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로의 자금 유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현물 ETF 출시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2배 정도 상승이 났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그와 비슷한 수준,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지금 자리에서 50% 정도는 가격 상승이 나와주려면 빨리 이제 시장 출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SEC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은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시장 출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빠르면 6월 안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눌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ETF 출시 전까지는 조금 눌리는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ETF 출시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ETF 승인하면서 20% 상승 하루에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눌러놓은 상황에서 ETF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식의 N자 파동이 나오면서 재상승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눌리고 나서 이런 식의 상승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어느 정도 눌리는 하락 조정의 움직임이 나온다 해도 조금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위로 이제 솟구치는 그런 빔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ETF가 출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이 이더리움이 ETF가 출시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같이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알트들 전반적으로 오늘도 뭐 이런 잡코인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알트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약세를 끝내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이더리움 ETF의 정식 출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강조를 드렸던 이런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크게 반등이 나와줬지만 반등한 거를 도로 다시 다 내렸어요. 사실 올린 거를 다시 다 내리는 것 자체가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560원은 피스 네트워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여기 깨게 되면은 사실 이 꼬리까지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고 이 꼬리 저점이
바로 494원인데 요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저점 확인을 하고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또 저점 갱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짧게 손절을 잡는다고 하면은 561원 손절은 자꾸 보셔야 된다. 여기는 일단 지켜줘야 그냥 추세를 살릴 수 있는데 이미 사실상 추세가 좀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 줄 때 챙기고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여기도 이제 여기 싼 고점을 맞고 좀 크게 빠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주 CPI 결과에 따라서 알트들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세게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알트들 좀 세게 밀린다라고 해도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알트들 전반적으로 다 바닥권이라고 좀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좀 크게 꺾였거든요. 근데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찍고 나서 반등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때랑 비슷한 흐름이 알트들 전반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쭉 꺾인다라는 것은 약간 이번 CPI 결과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3.4를 예측한다는 것부터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3.3이라든지 3.2 낮아지는 추세를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3달 연속 CPI 3.4%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낮아지는 흐름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3.5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크게 떨어질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56,000달러를 찍고 나서 72,000달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놓고 여기서도 떨어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밀어 올렸는데 결국에는 쌍고 형태를 그리고 크게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을 준 자리에서 지표가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크게 밀릴 그런 이제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도 뭐 조금 이상하진 않습니다. 물론 밀린다고 해서 다시 56K를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조금 밀리더라도 62,000 많이 밀려야 62,000, 64,000 요 정도 자리 바닥 찍고 요런 식으로 이제 흐름 다시 살리는 그림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롱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80K까지 바라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살짝 이번 주 CPI 결과에 따라서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다만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냥 바닥권에 있을 수 있고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직전 저점 여기 이제 8,000원 한번 깨고 굉장히 세게 반등 준 자리 지금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9,000원에서 좀 더 빠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조금 빠진다 해도 아래꼬리 세게 달면서 반등 주면서 이런 식의 추세를 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굉장히 비트코인이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강하게 반등 주는 알트들을 좀 주목해서 그런 걸로 단타를 치면은 좀 더 이제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타점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내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런 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장기 관점으로 레버리지 써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좀 세게 쓰더라도 소액으로 하더라도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숏타점도 들어감으로써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전히 이더리움 ETF가 시장 출시됐을 때 같이 이더리움과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여전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눌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눌린다라고 하면은 곧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최근에 이제 찍어주고 반등 줬던 요 33,466원 요 정도 자리에서의 어느 정도 좀 바닥 돌리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더리움이 좀 움직여줘야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움직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 크게 밀린 이런 제타 체인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오늘 나름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양봉이 좀 반등을 좀 양봉 전환할까 말까 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아래꼬리를 좀 세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오히려 약간의 이제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요 골파기 1,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어 올려줄 수가 있어 보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제타 체인 오늘의 저점을 딱 손절을 잡고 바로 1,509원 딱 손절 잡고 1,800원
1800원까지 단기 반등 충분히 좀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뭐 대략적으로 1800원까지 그리고 뭐 1800원 밑으로 어느 정도 뭐 5% 10% 정도만 반등 나와도 한 5배 10배 정도만 레버리지를 써도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요런 타점들 계속해서 잡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요런 거 또 반등 주면 요런 식으로 뭐 2000원에서 2200원까지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신규 상장하고 굉장히 많이 빠진 코인들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번 주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 수 있고, 이번 주 이후로 대략적인 이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의 방향이 조금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 있겠다. 올해 벌써 이제 6월달이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하 시점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사 이번 CPI가 안 좋게 나오고 시장이 한번 또 크게 숏 방향 으로 밀린다 해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상향 상승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은 여전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안에서의 어떤 이제 롱숏 파동, 그리고 굉장히 좀 지루하죠. 비트코인을 특히나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나 평단이 좀 높으신 분들께서는 빨리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1억 2천 1억 5천까지 가주기를 바라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몇 달째 이 박스 내에 갇혀가지고 위아래 움직임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박스를 뚫어내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 랠리가 이런 식으로 또 펼쳐낼 수 있고, 어쨌거나 이제 달러 화폐는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 달러 이제 선거 대선이죠.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M2 통화량의 증가, 그런 이제 공세에 힘입어서 충분히 이런 위험 자산들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렸다가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임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CPI와 FOMC 끝나고 목요일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